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여러 개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금양을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저희 기술적인 내용들하고 함께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양 이 기업이 지금 상승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무료방에서 금양 이 무료 실투 공부방이죠. 발포제하고 발포제 유관 제품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부산시와 기장에 2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 2차전지 사업 진출 본격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양산 관련돼서 원료를 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우려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의 좀 공급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요가 둔화된다. 그러면 배터리가 팔리지 않는다. 전기차의 원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전기차의 배터리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생산성이 성장성이 예상보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좀 낮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가격을 좀 하락을 시킨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줬고 중국에서의 주문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고 이제 리튬이라든가 우리 뭐 이치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때쯤이었었는데 이 이후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슬금슬금 들어와 주면서 강하게 매수하는 기조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수급을 보면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 저항 구간들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60일선에 위치해 있는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해줘야 조정은 살짝 이전에도 그렇고 매물의 조정은 살짝 받아줬거든요. 받아준 다음에 매물이 이 정도 소화 과정들을 좀 거쳤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있어요. 얘네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물량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과식을 한 거죠. 과식을 양을 많이 먹었으면은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라는 거에서 매물이 걸려 있는 것들이 상단 부분에서 매도 물량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리기에 매도 물량들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들을 이전에 몇 차례 이전에 61선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물량을 좀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소화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61선 27,500원을 돌파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할 텐데 물량, 매물에 대한 것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호가가 잘 정리돼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7,500원을 돌파를 하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27,500원 상단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약간 호가 매도 물량이랑 매수 물량도 우려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매도 물량이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위에 호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체결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전에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사람들이 매도를 해줘야 이 호가를 갉아먹으면서 호가를 한 틱 한 틱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이 적당히 나오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호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7,500원 이 부근의 주가를 결정할 요인입니다. 물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누계 실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누계 4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실적이 우리 단기 순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뭐든 우리 영업이익도 있고 뭐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지만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배주주의 순이익입니다. 이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수에서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나느냐 그런 것들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단기 순이익이랑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랑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구별되어 있지만 똑같으니까 23억 원, 22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자, 그럼 36억 원 수준입니다. 자, 연간에서 기록을 했을 때도 36억 원인데
작년에 단기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이 133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한 23억, 22억 1분기, 2분기 이 정도 수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나긴 했지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20억 원 수준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12억 원까지도 적자가 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하고 보더라도, 염두를 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작년 2021년도 13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났던 때보다는 좀 이제 많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난하게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억 원 정도 흑자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56억 원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133억 원 제외를 해준다라고 하면 77억이 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30%에서 50% 가량 실적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4분기 실적이 단기적인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걱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2차전지 매출이 언제 반영이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금양이 2차전지 기지를 건립 협력을 했고, 여기 3억세를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의 뭐 부지 자금 조달을 부산시랑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부산시가 건립을 위해서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 일단 부산시가 투자를 했다라는 것들이 금양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됐었겠죠. 왜냐면은 일반 이제 시가 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의 그런 믿음이 좀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에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조금 이제 지원을 하는 것들인데, 일단은 뭐 이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테마로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을 텐데, 부산시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실행성이 있는 그런 요인들이구나, 이런 이제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 그런 소식이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주가는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금양 2023년도에도 좀 날아오를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비롯해 수산화 리튬 각용, 그리고 여기 NCMA계 2차전지 핵심 첨가제, 특수 양극재 소재 산업에 나서고 있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알려졌다. 자, 이게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제외가 되어 있죠. 원통형 배터리라는 거는 가장 먼저 LG화학일 때,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 국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게 동그랗게 말고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 국내 세 번째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뭐 필요의 경제성에 대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금양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들도, 부산시가 왜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뭐 MOU라고 하고 뭐 사실 실제로 투자가 집행된 거는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지만 그런 이유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원통형 배터리 기술 이슈로 대규모 생산 공장 건립에 나선 금양의 향후 성장성에 주가 전망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여기 2차전지 매출 내년 본격화될 것이다. 이 기사가 2022년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2차전지 개발에 성공을 했고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금양의 2차전지 관련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기장에 2차전지 공장을 세운다. 여기 보면은 항상 공장을 건립을 할 때 준공을 하고 나서 생산을 하고 매출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투자에 2026년까지 3억 셀 규모의 2차전지 생산 공장을 조성을 한다. 본격적으로 2차전지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것들은 2026년도에 최대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2024년도까지 1억 셀 규모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2024년도까지 1억 셀 규모로 생산 라인을 만든 후 추후 2년간 3억 셀까지 증설하면서 전기차량 배터리 생산을 검토할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원통형 2차전지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해서 200만 셀 정도를 우선 생산한 뒤 판매 수익을 끌어내고, 자, 그러면은 이게 200만 셀을 가장 빨리 먼저 라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판매를 하고 그 수익으로 재투자를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1억 셀 규모.
자, 그러면은 올해 2023년도죠. 2024년도까지 1억 셀. 올해는 200만 셀 정도를 우선 매출로 반영이 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매출로 반영되는 게 200만 셀 정도 규모, 이 정도 규모고 2024년도 1억 셀,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2024년도 추가로 2년간 2026년도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 셀 정도는 2023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2024년도 이후에 1억 셀 규모 생산 라인 구축을 하고 2026년도까지 3억 셀 규모를 구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4분기 실적이라든가 2023년도 올해의 1분기, 2분기는 조금 미룰 수가 있겠죠. 3분기쯤이 돼야 판매가 이제 매출에 좀 반영이 되고 4분기부터 해서 정상적인 그런 실적들이 이때 200만 셀 정도의 규모가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장 준공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들만큼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밀리는 경우는 주가가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 잃으면서 조정을 받으며 우리가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27,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돌파를 하면은 이전 전고점은 30,000원하고 32,500원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물 쏟아지는 것들 남들이 다 팔 때 굳이 나는 살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료방에서도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모멘텀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종목들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뭐 쉽게 들어가가지고 주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있으니까 여기 QR코드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